요즘 취업난이 극명합니다. 앞으로 3년이 취업 빙하기라고 합니다. 자, 경제난이 극심해지고요. 또 대학생들은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2010년부터 2014번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상장사 2113개 중에서 20%가 올해는 한 명도 안 뽑는다고 합니다. 미래 상황이 불투명해지니까 지금 고용을 아예 상장사들이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위기의 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경제 위기의 시작은 1300조 가계부채에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미국이 올 연말까지 3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한 번 올랐습니다. 그거 빼고 3번 더 올린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벌써 연 5%대의 이자 폭탄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3번 더 올리면 이 5%가 이제 7%, 8% 됩니까? 정말 곤혹스러운데요. 이 한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작년 10월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기일이 15일로 코앞에 닥쳤는데, 이 중도금을 대출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 회사들은 집단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인데, 대출 요청에 은행이 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출해주면 돈이 되지요. 그런데 이 중도금 빌려준 거 못 받을까봐 은행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왜 그럴까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감당을 못할 거다.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집값이 내려가서 나중에 담보조차도 안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걱정하니까 그러겠죠. 회사 관계자는 아직도 30%가 미계약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미분양 판매를 촉진하면서 은행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다. 이 회사는 결국 1차 중도금 납부 시기를 은행을 정하지 못해서 연기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자들한테 통보했다고 합니다. 즉 이 건설회사들이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 대출을 갖다가 자제하라고 쪼아매니까 연초부터 이 중도금 이렇게 대출 은행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뿐만 아니고 분양이 100% 된 대형 아파트 단지도 대출 은행을 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연 4%가 아니라 연 5%까지 요구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요즘 중도금을 대출해줄 은행을 구한다고 섭외에 몇 달씩 걸린다고 하는데요. 중도금 납부기일 마감까지도 그 은행을 못 구해서 중도금을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100% 계약이 끝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100% 다 팔리고 건설사 신용이 높은 것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 은행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량 한도에 걸려서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미루더니만 올해 들어서는 또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 대출을 갖다가 못하게 쪼아서 또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강릉 고덕동에요. 작년 10월에 분양한 B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일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은행을 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답니다. 서울인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36,000명이 청약에 몰려서 청약 과열이 벌어지고 분양도 일찌감치 100% 끝났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4,932가구 중에서 초대형 단지에 일반 분양 물량만 22,000가구가 넘다 보니까 대출의 규모가 크니까 은행들이 그렇게 큰 규모의 대출은 이제 이쯤 되면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 이런지인데 지방에는 중도금 대출은행을 아예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대출을 이 정도로 은행목을 쪼아맬 때는 결국 가계부채가 심상찮고 이자는 올라가면, 즉 대출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이자나 원리금을 못 내어서 이렇게 나자빠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로 잡아둔 아파트도 담보 가격만큼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자, 1년 전만 해도 3% 초반대의 금리가 1년 사이에 2%가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경남 울산의 한 B아파트는 지방은행과 이야기 중인데 5.5% 이자를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400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었는데요. 자, 은행들이 다 지금 금리가 높아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금 금리가 높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즉 중도금 대출이자 폭탄이 터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려도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요, 내년 초가 되면 이자가 7%쯤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여지간한 뭐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원리금으로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한 160만원, 200만원을 내야 되면 입주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입주를 포기하는 중간에 포기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대폭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방향인데요. 이쯤 되면 건설회사들이 과거에 비싸게 팔아먹던 아파트들을 한마디로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정기예금을 내가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가 1.5%인데 이 주택대출은 이자가 5% 되니 이게 지금 참 보통 심각한 현상이 아니죠. 시중에 5개 은행이 바라보는 평균 부동산 전망이 앞으로 한 15% 정도는 1, 2년 안에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런 줄도 모르고 불과 2년까지만 해도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고 난리 구슬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은행 돈 빌려서 자신들은 맨 땅에 그냥 이렇게 헤엄치듯, 손짓고 헤엄치듯이 한마디로 아파트 가격을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지금도 서초동 같은 데 보면 한 35평 아파트가요 5, 6억, 7, 8억 이렇게 17, 8억씩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겁니까? 자, 이러면서 집 사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폭락이 슬슬 시작된 준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식으로 본다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또 가계부채 대출의 한 70% 이상은요 미국에서 사고 났던 서브프라임 수준일 겁니다. 신용도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지금 5%가 높다고 이제 한숨을 쉬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3번 더 금리를 올리면 이제 7%, 내년에 분명히 7%가 넘어갑니다. 8%에 육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강동구에 아파트 저거 보나마나 한 7억 5천원 할 건데, 한 뭐 30평 미만짜리요. 20평, 28평이나 이래 되는 거. 자, 집을 사면서 그 중에 한 5억을 빌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뭐 언론사는 메이저에 제2 IMF가 온다고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97년에도 10월달쯤에 이런 내용을 만들었던 언론사인데요. 20년 만에 두 번째 IMF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IMF 왔을 때요, 우리 금리가 7, 8%, 30%까지도 갔습니다. 그때 집값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한 30%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때 이 한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떨어졌을 때 집사가 또 나중에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값은요, 지금 가격에, 평균 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돼야 된다.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다 재벌 건설회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땅 좀 잡아가지고 손서가 거기 땅값도 대출받고, 거기에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선분양해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은행에서 받고, 한마디로 맨입으로 고가의 아파트들을 그럴싸한 이름 붙여가지고 필요없는 장식 달아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 입지를 좋다고 선전해서 부동산 바람을 권력과 언론과 같이 엮어서 바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되면 이제 종말이 보이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끝까지 버팁니다. 샀던 가격이 있으니까 버티고요. 그러면 어디서 무너지느냐? 결국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터지면서, 또 자영업자 담보 대출이 터지면서 무너질 거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그 부동산 대폭락의 지금 신호가 한마디로 은행들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거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평균 월세가 44만 원이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의 30.7%. 그러니까 1인 가구 이 사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130만 원, 140만 원 버느라 그 중에 44만 원을 월세로 낸다는 겁니다. 자, 이래봤자 이 집도 조그만한 집일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집입니다. 거의 뭐 오피스텔, 침대 하나 있고, 공간 조금 있는 한 5, 6평짜리 오피스텔에 불과할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임대료에,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전세값 폭등에, 자, 집을 살려고 그거 못 견뎌서 살라는 사람은 이제 대출 폭탄에 다들 무너져 가는데요. 누가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기업들은요, 지금 느낍니다. 동물들이 태풍이 올라거나 지진이 올라면 느끼듯이요. 기업이 고용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위기가 올 건데 현금 딱 쓰지 말고 보관해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하지 말고 고용하지 말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 곳곳에 소비는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되냐고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작년에 제 뉴스 브리핑 내용 한번 보세요. 곧 IMF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몰랐냐고요? 누가 모른 척 했냐고요? 대통령이나 그 밑에 정권 잡은 사람들, 정치인들만 모른 척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서로 되겠다고 하는데요. 정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잡는 순간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서 새 정권은 경제 위기로 쫓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할 겁니까? 하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잡았으면 책임져야지요. 자, 손수건 돌리기 폭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권 잡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 같으면 터지고 난 뒤 잡겠습니다. 그나저나 서민들이 진짜 걱정입니다. 빨리 정치인들요, 대선에서 쓸데없는 공약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 말고 가계부채 발, 부동산 발, 제2의 IMF를 어떻게 막을 건지 그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저하고 토론 한번 해보든가. 안 하겠지만.